其实孙教授是我很多年以前，大概是1990年到芝加哥来的，1998年，博士毕业了，呃，但是我在这个之前，就是从1985年，在芝加哥开始教授，那么1985年。我们知道另外一个开始呢，就是我们那个时候开始教汉文，呃，我们汉文的老师的办公室就是在我的办公室的隔壁，那么他每天跟我说几句这个韩国话，也劝我一定要学习汉文。但是因为我那个时候年轻，要发表文章，要写我自己的东西，不是一个好学生，我没有学汉文，所以今天我只好跟大家用中文，那么当然，用英文也可以，但是用中文，也许是比较会沟通的，但是最遗憾的。就是不会用韩文跟大家去沟通了。먼저 이렇게 강의에 강좌에 초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저 심재웅 교수님과는 개인적으로 인연이 있는데 1990년도에 심재웅 교수가 시카고 대학에 와서 박사 이제 과정을 밟고 98년도에 이제 박사 이제 졸업을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1985년부터 시카고 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이제 했었는데 마침 옆에 연구실에 계시는 이제 중국어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속 그 기회가 되면 한국어를 좀 열심히 배우라고 이렇게 권하셨는데, 그때는 한참 젊고 이렇게 학문적인 그 욕망도 많으시고 논문 쓰고 뭐, 이래가지고 미처 그 한국어를 배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 아쉽게도 오늘 그 한국에 와서 한국어로 발표를 했으면 참 좋은데, 뭐 이렇게 중국어는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영어도 되지만, 그래도 일단 이제 한국어로 발표를 못하게 돼 대단히 좀, 유감스럽고요. 일단 중국어로 이렇게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那么，呃，这是第二次访问韩国大学，第一次大概是15年前，那么15年前，是因为申教授，特别要求我做跟西周通气铭文有关系的一篇文章，是发表了那个，但是现在我知道申教授刚刚收到一大批钱，就是为了这个古代文明的研究所，进行一些新的研究。那我是觉得，应该做什么样的这个报告才比较适合古代文明的？那结果我就觉得中国周易应该算是中国五经，就是中国经典最原始的一个经典，应该算是最前面的一个经典。那么从这个开始，但是对周易就是易经呢，呃，可以提出一些新的概念。那么新的概念是从什么呢？就是从考古发现。那么第一就是甲骨文。那么大家都知道，中国120年以前发现了就在安阳发现了甲骨。那么甲骨文跟九一有一定的关系。那么除了甲骨文以外，还有很多新出土的简帛，那么就利用这个简帛说一些新的概念。那么今天的报告大概就是要包括这些方面，就是中国经典、甲骨文和简帛学。
오늘 그 여러분들께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할 내용은 이제 중국의 그 육아 경전, 대표적인 경전 이제 오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경 중에서도 그 주역과 관련된 그 주역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할 거냐에 대한 이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할 텐데요. 그 한국에 단국대학교 온 거는 이제 두 번째인데, 그 15년 전에 이제 왔었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그 서조 시대 때 청동기 명문의 문장을 가지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단국대학교에 고대 문명 연구소가 생기고, 그다음에 새로운 연구 방향을 이렇게 이제 걸어가고 있어서 어떤 것이 적합할까 이제 생각하면서 했던 게 이제 그 중국의 경전을 대표하는 그 오경 중에서 이제 골랐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역경인데, 그 역경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해드리면서 이제 그 어떤 새로운 개념, 그러니까 이제 그 개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이제 먼저 이제 그 고고학, 그 다음에 이제 각골문, 어, 그 하남성 안양이라는 데서 120년 전에 이제 발견되었죠. 그 각골문과 그 다음에 이 주역의 내용, 그리고 또 더불어서 이제 출토된 이제 간백문자가 있습니다. 죽간하고 백서문자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자료들을 응용해서 어떤 그 새로운 주역이 갖고 있는 어떤 새로운 개념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는데, 오늘 이제 발표할 내용도 이러한 그 분야들을 다 이렇게 포괄하고 있습니다. 那么今天要做的这个报告是要介绍一下我最近发表的出版的一本书，或者也可以说是两本书。一本就是左边的这个是用英文写的，呃，其实是我博士论文，我博士论文是1983年做完了。我们西方有一个习惯，就是博士论文写完了以后，要赶快修改，那么出版一本书呢。但是我1985年，呃，没有时间学习汉文，但是我另外就写了另外一本书，就是关于通气、西周通气。呃，那么我博士论文一直放在后面，觉得我可能就是明年可以修改，或者，那么结果就是拖了快要40年。但是终于去年就2022年，出版了在荷兰的这个 Brill。那么除了它以外，右边的就是中文版。但是我们先翻译吧。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발표할 내용은, 여기 지금 사진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이제 작년에 2022년에 이제 그 발표된, 이제 출판된 책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거는 중국어판이고,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영문판인데, 뭐 한 권이라고 할 수도 있고 두 권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자,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은 제가 1985년에 이제 박사 논문을 받으면서, 일반적으로 서양에서는 박사 논문을 받으면 이제 거의 빨리 출판하는 그런 어떤 간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좀 젊고 학문적인 열망이 강해서 서류 청동기 명문과 관련된 문장을 쓰면서 뭐 내년에 하지, 뭐 또 전해년에 하지, 이렇게 좀 미뤄지다가 보니까 그게 결국 40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작년에 이제 2022년도에 이제 이 책이 이렇게 출판이 되어 나왔습니다. 那我2015年刚刚出版了另外一本书，也是关于周易的，特别就是最新发表的一些出土文献。那出版了这本书以后，我觉得我对易经的这个研究已经做完了，但是正好那一年，在中国国内有一个很大的项目。他们叫做2011的项目，就组织了好像是12个大学和研究机构，就是要利用出土文献来重新思考中国传世文献，特别就是中国经典。那么
这个2011项目的两个领导，一个就是呃李学清先生，那另外一个是复旦大学的邱锡贵先生。这两位领导，我觉得非常不可思议，但是他们就邀请我来写《周易》的这本书呢。那么中国最重要的一个经典，有一个外国学者来做，是一边就是呃是很我就说不可思议，很难想象的一件事。但是因为李先生、邱先生是非常老的朋友，而且是非常权威的学者，我没有办法拒绝他们的要求。我虽然已经决定不要再做九医的研究，但是因为受到他们的要求，也可以说是受到他们的命令，那我只好是写这本书呢，行。 어, 제가 이제 책을 출판하면서 이제 생각났던 게 2015년에 이제 그 책을 하나 출판을 했는데 그게 이제 주역과 관련했는데 이제 출토문헌들을 이제 여러 가지 참고하고서 그 책을 쓰고서는 이제 주역 연구에서는 이제 더 이상 연구할 만한 여지가 없을 것 같다고 해서 주역 연구 쪽에는 이제 거의 이렇게 마음을 닫고 있으셨는데, 그 중국에서 이제 국가급의 그 이제 대형 그 과제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2011 항목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 2011 항목에는 중국의 그 저명한 그 대학들 12개 대학과 학술기관이 이제 협력해가지고 이 출토문헌을 통해서 이제 다시 그 중국의 경전, 중국의 고대 문화를 다시 이제 해석하자라는 이제 그런 이제 국가급의 그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그 국가급의 프로젝트에서 책임을 맡았던 분이 바로 그 이학근 선생님, 이제 제 선생님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청와대 선생님이시고, 그 다음에 구석규 선생님은 복단대학에 계시는 이제 구석규 선생님입니다. 야, 이제 그 두 분이 이제 초청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주역에 대한 연구에서 어느 정도 마음을 접고 있었는데 이제 그 두 분이 이제 주역을 연구해서 책을 좀 출판해 달라 그래서 그 외국 학자로서는 조금 이제 상상하기가 좀 어려운 좀 곤란한 이제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그 두 분의 학문적인 그 명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서 다시 이제 그런 이제 요청을 받고 나서 다시 이제 그 주역에 대한 연구를 다시 또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但是虽然是听他们的命令呢，但是我自己提出了一个要求，提出一个什么要求？就是我要用英文写，因为我已经发现我中文水平还不错，但是要写这样非常重要的一本书，是有一定的限制。而且那个时候我刚刚认识复旦大学的一个年轻教授，在我们芝加哥大学也当做一个访问学者，是姜文教授，呃，这边有他的大名，那么我说一定要让姜文来翻译这本书呢。那么邱先生因为是姜文的领导，他就命令了他，姜文翻译的非常好，真是就是每一句话都翻得非常恰当。 어, 이렇게 이제 그 이학근 선생님, 특히 구석규 선생님의 그 초청을 받고서 이제 그 한 가지 이제 조건을 이제 내세우셨습니다. 대신에 이제 주역에 관한 책을 쓸 텐데 그 이제 개인적으로 중국어 말하는 거는 뭐 상당히 이제 큰 어려움 없이 잘 말할 수 있지만 이게 그 저서를 쓰는 건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영어로 쓰겠다. 그리고 마침 이제 그 복단대학에 있는 분이
여기 지금 책에 보면은 그 장문이라고 번역자 이름이 있는데요. 저분이 시카고 대학에서 방문학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문 그 교수한테 번역을 맡기겠다. 그래서 구석규 교수님이 이제 허락을 하셨고요. 그런데 그 장문 교수님이 이제 그 영어로 쓰신 저서를 중국어로 번역을 했는데 너무 아름답게 매우 적합한 중국어로 번역을 너무 잘해 주셨습니다.那这本书是今年的4月份出版的，那么第一版已经卖完了，他们重新印了，所以这个在中国国内是受到一定的欢迎，那么不知道是不是能够翻成韩文，但是以后我希望吧。이 번역서는 이제 올해 4월 달에 이제 중국의 그 상해 고적 출판사에서 출판이 됐는데요. 그 제1판은 이미 중국 국내에서 인기가 너무 많아서 다 팔렸고요. 이제 혹시 기회가 된다면 우리 한국에서도 이게 번역을 하실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我虽然说这个就是我博士论文，但是40年以来，我好像是学了一些新的内容，但是最重要的就是中国国内有很多新的新的考古发现，呃，那我这本书比原来的博士论文大概要3倍。呃，原来的博士论文是分成2个部分，一部分就是周易的历史背景，另外一个就是要针对它的本文的一个就是做文献分析。其实这本书也是同样的，但是博士论文只有四章，这一本书一共有12章，所以也可以说比博士论文要大3倍。이 책은 이제 제가 그 40년 전에 쓴 그 박사 논문인데요. 그 박사 논문의 내용은 이제, 기본적인 내용은 크게 이제 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주역의 그 역사적인 배경,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그 주역 그 원문에 그 이제 나오는 그 원문 내용들에 대한 이제 문헌 분석을 해서, 이제 네 장으로 나눴습니다. 박사 논문에. 그런데 이제 이번에 새로 책을 출판하면서 이제 새로운 내용 또 막 배우기도 하고 중국 국내에서 새로운 고고학 발견도 많이 되었기 때문에 내용을 이렇게 굉장히 그 증보를 시켜서 처음에 박사 논문 4장이었던 것이 지금은 이제 12장으로 돼서 거의 한 3배에 이릅니다, 분량이. 第6章是跟中国古代占卜有关系，因为我们都知道《周易》原来是一个占卜的书，所以头6章就是要说占卜很多的细节，呃，今天因为要翻译的原因，时间有限，所以我就不全说明。但是大家都可以稍微看一下，就是跟占卜有什么事情，呃，头6章都是跟占卜，嗯，그, 이 책의 그 목록을 보시면 지금 이제 사진에 이렇게 이제 사진을 켜놓으셨는데요. 그 6장 정도가 중국 고대 그 전복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제 통역이 들어가고 그래서 어떤 시간적인 관계상 좀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게 돼서 좀 아쉬운데요. 이렇게 한번 사진을 이렇게 보시면 이제 대충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那么第7章到12章就是文献的分析，就是从周易特别独特的一方面就是有卦，对，第7章是卦，第8章是卦辞，那么然后第9章是爻辞，10章就是卦内的这个逻辑，呃。
还有周易的卦序是第11章，那么然后第12章就是谈到呃所谓的十一，就是周易的经典的主数，呃那么今天嗯这个就说到这。 죄송합니다. 어, 그, 그래서 앞에 6장은 이제 주로 이래 중국 고대 그 전복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러면 이제 7장을 이제 보시면 이제 7장은 괴, 그 다음에 8장은 이제 괴사, 그 다음에 9장은 이제 효사, 뭐 10장은 뭐 이제 그 주역의 그 이게 이제 원전의 어떤 뭐 구조, 그 다음에 11장은 이제 괴서, 뭐 이제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이제 주로 이제 그 12장에서는 이제 그 경전에 이제 주역 경전에 나오는 이제 주석의 내용을 주로 담고 있습니다. 那么今天要讲的就是一个小问题，就是一个字，但是这个字应该算是周易方面比较独特的一个字，而且是比较难懂的，或者也可以说比较简单懂的，那就是头一句话，元亨利贞。这元亨利贞应该怎么读？我今天就是要讲一个亨字，但是要用，就像我已经说了，要用很多不同的这个证据来判断亨字应该怎么读。어, 주역 해석이 참 독특하면서도 어렵고 또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간단하게 이제 이해를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그 주역의 공께에 나오는 원형이정이라는 그 네 글자인데요. 그럼 이 네 글자를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근데 제가 오늘은 이제 중점은 그 원형이정 중에서 형자에다가 이제 포커스를 좀 맞춰가지고 이제 소개를 해드릴 텐데 당연히 이제 여러 가지 그 출토문헌의 증거 자료들을 가지고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那么"元亨利贞"是比较有名的一句话，在《左传》里面，我们已经读到这样非常有名的一个故事，有一个女人，母姜做了坏事以后就坐牢，她进入了这个监狱以后，就进行了一次侦破，她就希望能够从这个监狱出来，结果不是乾卦的元亨利贞，但是随卦元亨利贞。那么然后他有一个说法，就是这个元亨利贞是四德，元就是体之章也，亨是家之惠也，礼义之和也，贞事之干也。就是四个不同的名词，每一个都是一个德行。그래서 원형 이정이란 이 네 글자를 가지고 이제 소개해 드릴 텐데 이거는 이 네 글자는 주역에서 너무나 유명한데 여기서 지금 이제 그 좌전에 나온 이제 그 이제 내용을 이렇게 인용을 하면 여기 보면 이제 그 목강이라는 이제 저 사람 인물이 있습니다. 이 목강이라는 여자는 이제 그 우리 좌전을 읽어보면 이제 통간을 내서 이렇게 그 동궁에 이제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이게 점을 친 건데요. 거기에 보면 그 이제 원형 이정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는데 당연히 여기에 그 원형 이정에 대한 설명은 건괴의 원형 이정이 아니라 숙괴에 나오는 원형 이정이 설명인데 네 가지 덕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이라는 것은 이제 인을 체현함이 으뜸이요. 그 다음에 형이라는 것은 아름다움이 모이는 것이요. 그 다음에 리라는 것은 의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요. 그 다음에 정이라는 것은 일을 처리함의 근간이 되는 것이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那么西方的翻译
有一个很有名的翻译是翻译了母江的这样的解释，那就是李雅哥 James Legge，在19世纪翻把元亨利贞翻成What is great and originating，就是远大也远视野，penetrating，就是通也。advantageous 利就是有利的，correct and firm 真就是正，所以他把这四个字翻成四个形容词，都是一种德性。 그 서구에서 19세기에 그 굉장히 유명한 이제 학자가 있는데 제임스 레그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주역이란 책을 이렇게 이제 영문으로 이제 번역을 하면서 이렇게 번역을 하셨습니다. 앞에 있는 글자는 이제 건괴의 건을 말하는 거고요. 자, 건이라는 것은 위대하면서 근원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관통하는 것이고 형통하다는 뜻하고도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로움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확하면서도 확고하다라는 그런 이제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셨습니다. 但是这不是唯一的解释呢，呃，还是很有权威的一个解释，是宋代朱熹的。他说，就是元亨利贞是这样读的，占的前世元亨便是大亨，利贞便是利在于争，所以他是说这是两个句子。元亨，元应该是一个形容词，亨就是一个名词或者一个动词讲。那么理真应该算是一个副词和一个动词。那么这个也有西方非常权威的一个翻译者，就是Richard Wilhelm，在1923年翻成德文，他英文的就是 Creative Work Sublime Success Furthering Through Perseverance，就是主席的这个解释。 어,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그 원형 이정에 대한 이러한 해석 말고도 가장 권위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의 대학자인 주희가 해석한 게 있습니다. 주희는 원형과 이정으로 나눠서 두 구절로 나눠서 해석을 했는데요. 주희가 쓴 주역 본의에 보면 그 점을 쳐서 건께를 얻었을 때의 그 원형은 곧 대형이다. 그래서 크게 형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정은 이제 그 이로움이 이제 발음에 있다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이제 크게 형통하다 그러면 이제 원은 형용사가 되고요. 이제 형은 이제 동사라든지 뭐 명사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정에서는 이제 이는 이제 부사, 그 다음에 정은 이제 뭐 동사 이렇게 해서 어쨌든 두 구절로 했는데 서구에서 이제 그 19세기에 그 유명한 이제 서구의 그 대표적인 학자 중에 하나가 독일의 학자인데 그 리하르트 빌헬름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주희의 그 해석을 따라서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그 이제 이 창조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 창조는 숭고한 숭고한 성공인데 그다음에 그 발음을 견지함으로써 앞으로 발전해 나간다. 뭐 이렇게 제가 영어를 잘못해서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예. 那么在中国，上个世纪30年代、40年代，有一个叫做新医学。新医学就是要利用历史学来研究就医。大概最有名的一个新医学的学家是高亨先生。那么高亨先生他对元亨利贞有一个新的说法，就是元也是大爷啊。但是他说亨就是巷子，那么巷就应该是一种祭祀。他说他们举行一个大型的祭祀，时候他们就会
就会举行一次整部，那么然后他们进行这个整部的时候，如果有一个好结果，他就说是立正也，立正，他说正就是站，就是我们判断是有利的，那么理正就是这样一个好结果。 그리고 30년대, 40년대 이렇게 이제 역사학의 연구를 통해서 이제 주역을 연구하는 새로운 이제 학문 경향이 이제 출현하였는데 이걸 갖고서 신역학이라 그러는데 이 신역학의 대표적인 학자가 이제 고형이라는 이제 학자인데 이분이 이제 주역, 고경, 금주에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 원은 큰 것이다. 그 다음에 형은 향자이다. 옛날에 크게 바치는 제사를 거행하면서 일찍이 점을 쳤는데 이 괴를 얻었으므로 그래서 그것을 원형이라고 적었다. 이게 제사를 지내는데 이제 큰 제사를 올렸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정은 이제 이 점이라고 얘기하는 거와 같다. 그래서 점을 쳐서 이 점괘가 나오면 모든 일들이 유리하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이 정이라고 하는데 이제 좋은 점의 판단, 뭐 좋은 점의 결과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那么这样一来，我们有四个字，但是对这四个字有三个完全不同的解释呢？那么哪一个解释对，或者可能三个解释都不对？那么今天要给大家介绍一下一个新的一些新的证据，一个新的说法。 그래서 그 주역에 나오는 원형, 이정 이 네 글자에 대해서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세 가지 큰 견해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 견해들이 어느 것이 이제 정확하고 맞고, 그 다음에 어쩌면 또 이 세 개가 다 견해가 다 틀릴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제 그 새로운 증거 자료들을 가지고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새로운 견해를 여러분들께 이렇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那么先从甲骨文开始，甲骨文有一种特点，不是很普遍的，但是在叫做合族部词里面，就是甲骨文第二期，有这样的一个，有好几个例子都是同样，但是每一个你可以看从上面往上走，就是呃每一条步子都有这个巷子。 자, 그러면 먼저 이제 그 각골문 자료를 가지고서 이제 여러분들께 이렇게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각골문의 특징 중에 그 아주 독특한 특징인데 그 하조복사 이제 그 동작빈이 각골문 구분한 걸로 보면은 제 3기에 속하는데 그 하조복사에 보면 그 이제 제가 이제 소개해 드릴 그런 예들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사진에 보셨듯이 그 다 끝에 부분에 다 향자가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所以我们就看看第一个整部呢，就是人字部合征，是看哪一天举行这个正部呢？是什么人来管理的？一归求就是明天是归求这一天，其有必归，我们对必归这个祖先要举行一次大象，一个祭祀。那么然后最后一个字就是这个巷子。那你可以看看每一条步子都是同样的一个格式，就是要进行一次祭祀，祭祀后面就是说到这个祭祀的对象后面有一个巷子。 자, 그러면 이제 사진에 이제 보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이제 각골문
이제 그 복사죠. 복사의 이제 그 첫 제일 위에 줄을 지금 설명하신 것 같은데요. 그 이제 저도 각골문을 전공했는데 이 각골문 해독하는 방법이 서양의 학자들이나 이 중국 학자들이 많이 다른데요. 일단은 이제 우리 쇼네시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제가 번역을 하겠습니다. 그 임자일에 점을 쳐서 하라는 사람이 이게 전치는 사람 이름인데요. 하라는 사람이 이제 말을 합니다. 뭐 기원을 드립니다. 이제 내일 개축일에 그 비계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신 이제 할머니를 갖고서 비라 그러잖아요. 이제 돌아가신 할머니의 그 호과 개인데 비계에게 유제사를 올리려고 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향자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제 나머지 그 구절들을 보면 똑같이 모두 끝에 이렇게 향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사를 올리고 끝에 이제 향자가 붙어 있는 그런 이제 어떤 좀 일률적인 그 틀이 이제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那么除了这一个例子以外，还有比较普遍的一个同样的格式，你可以看看每一条步子后面就是一个箱子，所以我们就看看这个加深部合针，意已有启灯足矣，启灯就是一个动词，就是要献给主一这个祭天一个祭祀了，那么后面就是一个箱子，所以这个姓氏每一条步字都一样，在最后一个字是像。 그 앞에 거는 이제 조금 이제 아주 특수한 예로 이렇게 소개해 드린 거고, 지금 이제 보시는 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화조복사에 보이는 이제 용법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 드릴 텐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면 이제 끝에, 그 구절 끝에 이렇게 향자가 이제 붙어 있습니다. 특히 그 2721 이 부분에 보면 이제 갑신일에 점을 치면서 이제 하라는 사람이 말을 합니다. 어, 내일 을류일에 어, 조울이라는 조상님께 제사 음식을 바칩니다. 그리고 이제 향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那么相是一个相信子，是相信什么？是两个人跪着，就相着，互相相着，那么他们中间有有一个饭碗，他们在吃饭，所以它最基本的意思就是一个宴会，就是互相吃饭，互相这个原因 이 향자를 이제 우리가 각골문에 보게 되면 이제 이 상형자의 이제 하나고요. 이제 보시면은 이제 감이 오실 텐데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서로 마주하면서 이제 꿇어 앉아 가지고 이 그릇 중간에 그릇이 있죠. 밥그릇을 이제 중간에 놓고서 이렇게 같이 밥을 먹는 이게 뭐 연회라든지 아니면 뭐 잔치를 벌리는 이제 이런 모습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이 각골문 글자의 그 향은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 향이라는 글자에게 이제 초기 형태, 이제 나중에 이제 쓰이는 향이라는 글자의 초기 형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의미는 이제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이제 잔치를 벌이다, 연회를 하다 이런 뜻입니다. 那么另外一个非常普遍的意思，就是阴盛的意思，就是要祭祀，要把我们的这个饭献给我们的祖先，所以这个跟箱子，这个箱是一个意思，一个字。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거는 이제 그 의미가 이제 파생이 되어가지고 이제 제사라는 이제 뜻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 향자로 이제 바꿀 수 있는데 향자라는 것은 제사 음식을 준비해서 조상신한테 바친다라는 뜻입니다. 但是，祭祀有两个意思，一个是我们献给我们的祖先，但是我们另外一个意思就是跟这个应该是相反的意思，就是我们接受我们祖先的这个报恩，
他们接受我们的祭祀以后，他们会给我们一个报恩，那就是享受的意思。 그래서 이 제사란 의미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제사 음식을 준비해서 조상신한테 바치다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의미는 조상신이 그 바친 음식을 받아들이다. 이제 흠향하다라고 우리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흠향함으로써 이제 자손을 이제 보호하고 보호한다라는 이제 그런 뜻이 있습니다. 那么这个个是没有引起很多的注意，就在甲骨文学之当中。但是宋正浩先生有一段文字呢，就是说明这是什么特点。他说，你可以看看他是怎么编剧的，就是在这个一辛亥期有余比心，那么然后有这样的一个逗号，那么逗号以后就是相，把相和前面的一句话分开，那么然后他说，这个灯，那比如说这里已有其灯足以听相，灯是先见食品之祭祀。灯就是一个动词，我们要先给我们祖先，登记先王，先登后下。啊，说我们先登祖衣，那么然后，我们做这个祭祀以后，结果就是我先登后向，后两次右祭先逼，也是先祭后向，呃，可知上次中的相节制归肾守相而言。是说这些相是什么意思？就是我们的祖先是接受了我们的祭祀。 일반적으로 그 각골문을 전공하는 학자들이 이제 앞에서 이렇게 이제 열거해드린 그 각골복사에 나타나는 특징을 이제 잡아내질 못했는데, 그 중국의 각골문 전공자이신 송진호 교수님께서 이제 마침 그 이 하조복사에 나오는 그 향자를 가지고서 이제 그 저서에서 이렇게 그 소개를 한 게 있는데요. 먼저 이제 그 두 번째 줄에 있는 각골복사 두 번째 줄에 있는 이제 경술복, 그다음에 하정, 이제 경술날에 점을 치면서 하라는 사람이 기원을 올립니다. 자, 내일 신의 일에 자, 그 비신에게 이제 유제사를 올리려고 하는데 여기 쉼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기 이제 끝에는 의문보가 있는 건 아니고요. 자, 흠양하십시오인지 아마 그런 뜻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위로 올라가면 2721에 보면 내일 을유일에 이제 조울에게 이제 그 제사 음식을 바치려고 합니다. 흠양하십시오. 뭐 아마 이런 식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복사에 나오는 등이라는 글자는 이제 제사 음식을 이제 바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먼저 이제 선왕한테 제사 음식을 바치게 되면 먼저 제사 음식을 바치고 나서 이제 그 귀신이 와서 이제 흠양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두 복사에서는 이제 선비에게 할머니에게 이제 유제사를 올리는데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먼저 제사를 올리고 귀신이 이제 흠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위에서 소개한 이 복사에 나오는 이 향이라는 글자는 모두 이제 귀신이 이제 흠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那么我已经说了，香有两个意思，两个相反的意思，一个就是献给我们的祖先，另外一个就是我们祖先接受了我们的祭祀以后，给我们的这个报恩。那么这个和中国很多跟教宗有关系的动词是一样的。我们都知道这个买和卖在中文，原来是一个字，就是买是要买来的东西，卖是卖出去的。手
和授就是首长和教授的授，这原来是一个字，像也是同样的一个字，就是给和接受，两个字都是跟交通有关系。 그 향자와 그다음에 이 향자가 이제 두 가지 방향의 이제 서로 다른 이제 의미가 있는데 이제 다른 거는 아니고요. 하나는 이제 제사에서 이제 하나는 이제 후손이 음식을 준비해서 바치는 거고 하나는 이제 그 조상 귀신이 내려와서 저 후손들이 바친 제사 음식을 흠양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주체가 좀 다른 거죠. 이제 어쨌든 뭐 귀신이 내려와서 후손들이 준비한 제사 음식을 흠양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귀신 입장에선 후손들을 이제 보호할 테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비슷한 형태로 이제 중국어의 이제 다른 예를 좀 드셨습니다. 所以我们看中国经典，甄选，他带的正选，就是这样反正一，那比如说对礼记教书生，他说我耳素相之也，相者祭其神也啊。所以这个就是我们祭祀，我们的祖先，呃，或者对《诗经》的楚辞里面有这么一句话，就是先祖始皇，僧道是相。这个相字，郑宪说，其鬼身又暗而上其祭祀，就是祖先是接受了我们的祖先，我们的祭祀。 조금 시끄럽게 들어서 죄송합니다. 방금 이제 그 제사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국의 경전에 보면 그러한 예가 이제 잘 나오는데요. 먼저 그 얘기 교특성에 보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나비라는 것은 찾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매년 12월이 되면 이제 만물을 모두 모아서 이제 구하여 이제 그거를 제사로 바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그거 이제 밑에 정연의 주에 보면은 이제 여기서 향이라는 글자는 그 귀신, 조상 귀신을 제사를 지낸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그와 반해서 이제 시경의 소화에 이게 초자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선조가 이제 임하여 이제 내려오셔서 강림하여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신부는 이제 조상 신령입니다. 조상 신령이 흠향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정연의 이제 전에 보면 이제 그 귀신이 또한 이제 편안하게 그 제사를 흠양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那我们看看，我们再看加入我们的证据，我们就会发现宋正浩先生和郑选他们的说法，郑选当然是没有看甲骨文，但是他们的说法是很对的。这个最后巷子应该是分开的，应该就是我们祖先已经接受了我们的祭祀，我们看看一些例子，这个巷子都跟原来的布置稍微有一点注意。我们再看另外一个，这个注意也是非常明显的。最能够说明问题的，就是右边的这一条，这个布置就是丙午不和真其三老，是往这边走，但是这个巷子是在它的右边，所以这个完全可以说明这个巷是后加的，应该是一个就是一个站词，一个后面就做了这个整补以后，是某某占卜者就说像是什么意思？就是最后的一个结果。 就是最后的一个结果。 그 그, 就是最后的一个结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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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就是最后的一个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그 각골문 이제 복사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앞에서 그 송진호 교수와 그 다음에 이제 정현의 예를 가지고 소개를 해드린, 당연히 정현은 뭐 그 각골문을 보지는 못했을 텐데 그 두 사람의 견해가 정확하게 일치함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골문에 나오는 복사는 이제 그 향자 앞에를 반드시 이렇게 분리를 해야 되고요. 분리하면서 이제 마침표를 찍고 그리고서 이제 그 향은 이제 귀신이, 조상 귀신이 이제 그 제사를 이렇게 받아들였다. 이렇게 해석을 이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夏老师麻烦打开那个上面的前面的哪一个？那个后面的另外一个照片，好的。그리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각골문의 그 복사에 이제 향자를 새긴 이제 특징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이제 아실 수 있고요. 在下面，谢谢。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보면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그 향자를 새긴 특징을 좀 알 수 있는데 특히 그 합집 27321에 나오는 글자를 보면 거기에 그 각골문 새긴 걸 보면 이제 먼저 이제 그 병오복, 그 다음에 하정, 그 다음에 기삼례 이거는 이제 그 지금 이제 여러분 보시기에 중간에 있는 중간 위에서부터 읽으면 됩니다. 중간 위에서부터 읽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갑니다. 왼쪽으로 가요. 왼쪽으로 가서 이제 삼례 하고 나서 이제 다시 오른쪽으로 가십니다. 오른쪽에 두 번째 거기에 삼자 있죠.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향자가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 만약에 정상적으로 글씨를 쓰는 순서였다면 이제 아까 그 중간에서 이제 왼쪽으로 갔으면 향자가 왼쪽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지금 왼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마도 이게 그 먼저 이렇게 기원을 올리고 어떤 내용에 대한 기원을 올리고 나중에 이제 그 이제 흠양하셨다라는 걸 확인하고 나서 이제 보충적으로 다시 새긴 어쩌면 그 이제 점의 결과를 이렇게 이제 여기다가 다시 새겨 놓은 그런 흔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所以那就是说，这个“相”字应该是整部事情已经整部完了以后，再加的一个判断，一个站字。那么我我为什么要做这个“相”？因为“相”和“横”应该是一个字。等一下，我们到最后就会证明这一点。但是“相”和“横”应该是一个字。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나오는 향이라는 글자와, 그 다음에 이제, 향유하다 할 때, 향이란 글자는 이제, 원래 이제, 하나의 글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원래 하나의 글자로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가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 향자가 들어가는 부분은 이제 그 점이 끝나고 나서 이제 어떤 그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其实这是我自己的表演，和宋振浩稍微有点不一样。他在这个地方会加一个逗号，我是加一个句号，就是说明是分成两个部分。 지금 여기 각골문 복사 이제 보시면 이제 구두점 표기가 있는데요. 구두점 표기는 이제 이 개인적인 이제 견해에 따라서 이렇게 표기를 한 거고, 이제 송진호 교수님은 이제 쉼표를 했는데 향자 앞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여기다가 이제 그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 개가 앞에 부분이랑 뒤에 부분이 서로 완전히 다른 구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那么这个甲骨文是不是跟九义有什么关系？或者我们是不是可以找到一些传世文献的证据？那么下一步就是说明两三条这个传世文献的证据。 어,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이제 각골문과 이제 주역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렇게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이어서는 이제 전래문헌에 보이는 몇 가지 예를 가지고서 이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那么跟占卜有关系，
很有趣的一个故事，就是在模子里面，在模子耕种里面，有一个问题就是一个故事，是这位五麻子，他跟模子就说话，说，谁更聪明？是我们这个贵家是很聪明，还是我们的生人是最聪明的？那么模子说，我们正步的时候，我们就会知道这个五龟比我们生人还要聪明。 그러면 이제 그 전래문헌의 증거를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해 드릴 텐데요. 아주 재미있는 그 이야기가 이게 묵자 경주 편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묵자 견주 편의 이야기는 이제 그 전복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는 이제 그 무마자라는 사람이 이제 묵자와 서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귀신하고 성인하고 이제 누가 더 이제 총명하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점치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귀신이 성인보다 훨씬 더 총명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那我们怎么知道这个五龟比我们生人还要聪明？就是在夏代刚刚开始的时候，夏侯惇或者夏侯恺，他进行了一次征卜，他就让这样的一个真人，就是文南之一，卜利用一个乌龟来卜，他这个乌龟的内容。就是说饼是要怎么做，怎么用，那么有这样名称三足而方，不犯而自烹，不居而自藏，不迁而自航，亦寄于空无之乡，空无之虚上下。那么这个正部用上下是一个格式，我们在春秋时代、战国时代，其实在汉代，每一次有正部最后两个字，几乎都是这样一个想象，但是不是这两个字。等一下我会看看是什么两个字。 그래서 이 고사에 보면 이제 하나라의 이제 그 임금이 이제 개가 제가 이제 번역한 게 10페이지 자료집 보면 있는데요. 개가 이제 비렴에게 명하여 산천에서 구리를 캐어 고노에서 구리 그릇을 빚었는데 이에 옥란치을로 하여금 백약의 거북이에다가 점을 치도록 하였습니다. 그 점께 이르기를 구리소치 새 발과 네모로 만들어졌으니 불을 떼지 않아도 스스로 삶아지고 들어 올리지 않아도 스스로 감춰지며 옮기지 않아도 스스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로써 고노의 옛 땅에서 제사를 올리니 이제 상향, 적지만 흠양하소서. 이거는 제가 우리 국어사전 찾아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상향. 那么上香是什么意思？清代的梨园和孙杨对模子有做注，他们说这个上，这个上应该就是这个上，这个相就是这个相，上香的意思就是希望能够接受，希望成功的意思。 그러면 이제 그 상향, 이게 이제 상향이랑 같은 의미일 텐데요. 이제 이런 표현은 이제 그 역대로 그 춘추 전국시대와 한나라 때 이렇게 제문의 끝에 이제 마지막에 올라가는데 그 의미는 이제, 흠양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이런 의미로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那么做了这次征卜以后，就得到一个结果，就是一个判断。这个文案之一，他又说这个教之佑什么意思？就是这个教文的这个讲究的意义，说项羽，用这样两个字，就项羽。 그리고서 이제 그 옥란치울이 다시 이제 괴조의 점사를 읊조리기를 흠향하셨습니다. 이제라고 이 두 글자를 이렇게 써놨습니다. 那么我觉得这个像
应该正好是甲骨文的这个象字，就是最后一个判断。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여기 향자는 각골문에서처럼 그 이제 그 의미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那么这边就是说的这个想象是占卜时代两汉全部的一个习惯，就是最后两个字都是这个想象。呃，这个在义理里面，呃，几个地方每一次说真不，最后两个字就是想象，就希望我们能够，希望你能够接受我们的要求。 어, 그래서 이 상향이라는 표현은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춘추 전국시대와 한나라 때의 그 제문에 이제 일반적으로 그 상투적으로 습관적으로 이제 마지막 구절 마지막 글자로 이제 쓰는 건데 이제 후손들이 저희가 준비한 제사 음식을 받아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뭐 아까 보시다시피 그 의례에 나오는데도 제문 끝에 충문 끝에 보면 이렇게 상향 뭐 향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那么相像就是我们真部名词最后两个字都希望我们真部是能够成功，然后有一个叫做相词，相词就是这样的一个判断，就是像，呃，那么某某人看这个教文说，我们真部是成功的，已经接受了。 그래서 이제 그 상향이라는 거는 이제 후손들이 준비한 이제 음식을 받아들이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향자 한 글자 나온 거는 이제 받아들였다라는 게 어떤 결과가 이제 점으로 이렇게 이제 그런 판단들이 점으로서 이제 확인되는 겁니다. 已经说了。那么除了真部以外，就是祭祀的时候也有同样的做法。这个就是在上述古命里面，是康王要助兴以次祭祀，那么到最后他是说，王，王助兴了这个祭祀以后，有一个宰相，就是这个祥宗，他看了这个祭祀的结果，他说想。 또 다른 예로는 이제 서경의 고명에 나오는 건데 이거는 이제 강왕이 이제 그 부친인 이제 성왕을 제사 지낸 겁니다. 이제 거기 이제 그 어떤 그 기본적인 틀은 거의 이제 충문 제문의 틀은 거의 비슷한데 여기에 보면 이제 제사가 끝나고 나서 이제 상종이 이제 그 이렇게 흠양하셨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那么这个和周易有什么关系？我为什么要用这么多时间来说一个象字？我们不是要谈谈元亨利贞，象和亨是什么？是什么关系？ 지금 이제 전래 문헌을 가지고서 이제 이게 주역과 이제 무슨 연관이 있는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이제 그 원형 이정이라는 글자를 해석하는데 이제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那么我们已经看了高亨先生，他在40年代，就说恒就是香，就是我们每次要举行一个大祭祀，一个大象，我们就会先整部，所以他就要记录是一个大象的时候。但是我们看看恒和象字在九音里面，是有什么分别？那么恒字当然是元亨利贞，在这样的一个环境里面，或者也是单独用的，就是正积亨，这样小人积，大人皮亨，象呢，象就是祭祀的意思，何至用二贵和永香，
或者王用项羽地，所以这个横跟向好像有不同的意义、不同的用法。 그러면 이제, 주역에 나오는 글자, 이제, 형과 이제 향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신역설을, 내세우신 이제, 고형이라는 학자가 70년대에 얘기를 하면서 이제, 형통할 형자는 이제, 향유하다란 뜻이다. 이렇게 아까 이제, 소개를 해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옛날 사람들이 이제 큰 제사를 이제 올릴 때, 이제, 점을 쳐서 이 정계를 얻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저기, 원형이라고 썼다. 아까 이제 잠깐 소개를 해 드렸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주역에 보면 이 형자와 향자의 의미가 쓰임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빗개 초육 그다음에 빗개 유기에 있는데 빗개 유기는 저는 이제 전통적인 이제 해석 방법으로 하면 이제 포용하고 이제 받듦으로써 소인은 길하고 대인은 소인이 길함을 막으면 형통하다. 어쨌든 형통하다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손괴에 보면 이제 여기 뭐 이렇게 나왔는데 앞에는 뭐 이렇게 믿음이 있으면 매우 길하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허물이 없으면 가히 발음을 지켜나갈 수 있다. 그다음에 간 바가 있으면 이롭다. 그것을 어찌 쓸고 두 그릇이 있으면 가히 제사를 지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나는 흠양하다. 하나는 이제 제사를 지내다. 이제 약간 다릅니다. 那么虽然横和香就是在传世本九一好像是分得很清楚，但是搞横这个说法就是横就是巷子，也不是没有证据的。那么比如说大有卦有这样的一条爻字，就是公用横与天，这个公用横与天字和王用象与地是同一个做法。那么这样的话，好像这个横就应该就是做相。 이렇게 보면 형이란 글자와 향이란 글자가 의미가 너무 구별이 되고 차이가 많은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고형이라는 학자가 얘기한 것이 완전히 틀렸냐? 그렇지만 않습니다. 또 증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유괴 구삼에 보면 거기에 이제 보면 공이 이로써 천자에게 대접을 받다. 소위는 능히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대접을 이제 형자로 쓰여 있는데 대접을 받다. 뭐 아니면 또 다른 해석으로는 이로써 천자에게 뭐 예물을 바치다, 재물을 바치다. 뭐 이런 뜻으로 돼서 어쨌든 어떻게 약간 제사 바치다 뭐 이런 거랑 아니면 대접을 받다 이런 향연이랑 관련이 좀 있습니다. 这是传世本周易的证据，但是跟出土文献的证据也不太一样。那么我们说出土的周易大概有两个本子，一个是上海博物馆收藏的这个战国时代的周易，另外一个是西汉时代马王堆的本子。那么在这两个本子，这个横和向也有很明显的分别。所以马王堆的本子，用一个巷子，都是写这样的一个假借字，一个房子呢，但是写横就是写这样，应该是横和向最原始的现象，但是分别的很清楚。那么上海博物馆，的本子也是写的很清楚，就是巷子是写这样的巷子，都是同一个字。横字呢，每一次有横字都是写这个巷。 그러면 이제 출토문헌의 자료,
보이는 이제 증거를 갖고서 소개를 이제 해드릴 텐데요. 대표적인 게 출토문헌인 첫 번째가 이제 전국시대에 해당하는 이제 상해박물관 초나라 이제 주간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서한시대, 전한시대에 해당하는 마왕태 이제 백서에 나오는 이제 내용인데, 먼저 이제 마왕태 백서에 보면 이제 전래문헌에 나오는 그 향자는 모두 이제 가차자인 방자로 이렇게 이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래문헌에 나오는 형자는 이제 모두 이제 향유하다 할 때 향자의 그 초기 문자인 요 향자를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해박물관 초나라 주간에는 이제 전래본에 보이는 향자는 이제 똑같이 이렇게 향자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래본의 문헌에 보이는 이제 형자는 이제 고향할 때 향자 이렇게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그 마왕태 백서랑 상해 박물관 초나라 주가는 이제 그 사용법이 굉장히 구별이 뚜렷한 것 같습니다. 所以我们已经看了传世本周易有一个例外，就是这个大佑93公用恒宇天子。但是我们看看这个求助文献，我们会发现这样的例外恐怕是一个错字，就在我们传世本周易。那么传本周是王永恒与西山，但是马王对本是王永房与西山。那我们知道他写房的这个嫁接字都是写巷字，每一次有巷字都是写一个方，所以这应该就是这个巷字的。那么这个商国的商六也是写王永乡与西山，这个乡就是这个所以原来的本子不应该写王永恒与西山，而应该是王永乡与西山。 그래서 위에서 이제 전래문헌에 보이는 대육계 예가 있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공이 이제 이로써 이제 천자에게 대접을 받다, 뭐 아니면 천자에게 재물을 바치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형자가 적혀 있습니다. 근데 형자가 적혀 있지만 우리가 번역을 할 때는 바치다, 뭐 받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예외적인 경우인데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출토문헌에 나온 자료들과 이렇게 좀 비교를 하면 전래문헌의 수괴에 보면 상륙에 보면 왕이 이로써 서산에서 뭐 제사를 올렸다 아니면 서산에서 뭘 받았던데 왕이 서산에서 제사를 올렸겠죠, 그죠? 여기에 서산은 이제 기산이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산에서 제사를 올렸다. 그런데 이제 마왕태 백서 상해 박물관에 이제 그 부분에 그 사용한 글자가 다른데 아마도 이제 상해 박물관에 나온 그 향자를 쓰는 게 의미가 더 정확하고 이제 제대로 된 이제 글자 표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那么跟这个巷子不一样，元亨里真的这个亨字应该就是一个亨字，或者我们也可以说它的原型应该就是这个巷字，就是在上海博物馆收藏的张国周易的本子写的是这个巷字。我觉得这个巷字正好是甲骨文的巷字，也正好是模子判断了这个真部以后，那个真人他说像成功了，或者在上述不明说像就是成功的，我们的祭祀已经接受了，那么元亨应该就是同一个字，应该原来写一个像字。 그러면 이제 그 원형이정이라는 이 네 글자 중에서 특히 중간에 그 형자는 향자가 맞는지 이제 궁금해지는데요. 그러면 그 형자를 향자로 쓰는 거 아까 우리 갑골문에서 이제 향자 고향할 때 향자 이제 소개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통문헌에서 이제 묵자
그 다음에 이제 의례, 상서의 예를 이제 들어서 이제 소개를 해 드렸는데, 그래서 그 의미는 이제 후손들이 이렇게 바친 제사 음식을 조상 귀신이 이제 받아들였다, 흠양하였다라고 이해를 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因此，搞横说横向的，就是一个大祭祀，这个说法恐怕是说不通的。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 고형 교수가 얘기했던 이제 그 원형이라는 것은 이제 큰 제사를 받다는 아마 좀 합리적인 견해가 아닌 것 같습니다. 我觉得主席的说法都是元亨利贞是基本上对的。那么应该是一个什么意思？元亨元应该是原来的意思。第一，就是我们所做的这个正步已经结束了，已经成功了，已经受到了我们祖先或者这个贵生的这个认可，贵生的同意，贵生的接受，所以我觉得这个行就是通也，就是通是我们收到了他们的支持。那么理真，我觉得应该是礼与正式。嗯，这个问题恐怕更复杂。今天，我们就来不及谈谈这个问题。但是今天能够解决一个横字，已经是一个大进步，我觉得。 어,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주희의 그 해석처럼 원형, 이정 이렇게 이제 두 구절로 나누는 게 오히려 더 이게 이제 동의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고형의 대제사를 지낸다는 걸 적합하지 않다고 그러면 이제 그래서 뭐 원형이라는 것은 이제 처음에 원래 그 이제 전복이 끝나고 조상이 이제 그 제사를 흠양하였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였고 이제 그리고서 이제 뭐 그 여기 지금 이제 소개하신 것처럼 이제 점의 결과가 뭐 이제 이롭다 이렇게 이제 하셨는데 이 원형이정이라는 글자는 이제 너무나 복잡해서 이제 오늘 뭐 짧은 시간에 이렇게 뭐 여러분들한테 소개한다고 해서 다 이렇게 설득력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그래도 오늘 제가 이제 강연을 한 것 중에서 이제 형자와 관련돼서 이렇게 해석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제 생각합니다. 那么今天要报告的就是这么一个字，非常感谢，那么特别就是感谢我们今天的翻译者，谢谢。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해드린 거는 이제 이 형자와 관련된 이제 이 글자에 좀 집중적으로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그 특별 강연을 준비해 주신 우리 단국대학교 신대용 교수님과 그다음에 고대문명연구소의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통역을 하고 있는 저한테도 이렇게 인사를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